이번 대선 결과를 내가 딱 놓고 보니까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다. 결과가. 예. 자, 이재명 대통령 됐어요.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1700만 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예,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50% 못 넘겨서 아쉽다. 김문수가 어떻게 해서 40% 넘어가냐? 내란을 일으켜도 이렇게 많이 주냐?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긴 건 이긴 거예요. 한 표 차이로 이기든 100만 표 차이로 이기든 더 크게 이기든 이긴 건 이긴 겁니다. 우리도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즐겨요. 이겼어. 근데 꽤 크게 이긴 겁니다. 예. 자, 이번 대선 결과 너무나 아름다운 황금 비율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 퍼센트 차이로 이겼든 간에 이재명은 개혁을 시도할 겁니다.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큰 차이로 이기면 물론 동력이 더 좋겠지만, 더 큰 차이로 이겼다면 좋겠지만, 이재명은 한 표 차이로 이겼어도 개혁을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문제는요, 국민의힘이에요. 이 결과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김문수가 생각보다 표를 많이 먹었죠. 거기다가 이준석도 10%가 안 됐지만 꽤 먹었어. 그죠? 이러면 친윤 세력과 한동훈이 큰일이 난 겁니다. 이런 결과를 원한 사람이 국힘 내부에 거의 없었습니다. 더 처참하게 박살이 났어야 김문수 책임론을 몰고 가서 김문수 옆에서 캠프에 있었던 핵심 인물들 싹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거 어려워진 겁니다. 한동훈도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죠. 김문수가 너무 선방을 해버렸네. 40%가 넘었네. 자, 2달 뒤에 국힘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한동훈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오죠. 김문수는요. 당연히 나와요. 김문수 지금 나쁘지 않다니까. 40% 넘었잖아. 김문수가 몇 표를 먹었습니까? 1400만 명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을 국민의힘에서 내칠 수 있어? 김문수가 당연히 나오고 아주 유력한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당이 극명하게 쪼개집니다. 자, 김문수는 윤석열하고 한 몸이죠. 전광훈하고도 한 몸이에요. 한동훈하고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자, 내란과도 단절해야 된다. 극우 세력과도 단절해야 된다. 부정선거론자들과도 단절해야 된다. 한동훈이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이 말은 맞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선봉에 한동훈이 서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이 그걸 주장하고 있죠. 이 싸움은요, 봉합이 불가능해요. 누가 이기든 국힘은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힘이 진짜 정신 차리고 저희는 내란하고도 단절하고 극우 세력들하고도 단절하고 부정선거론자들하고도 단절합니다. 이러면서 자정작용을 일으키고 정신 차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난리 난 겁니다. 제일 큰일 난 건 누구냐? 이준석이에요. 선거비 보전을 못 받습니다. 30억에서 60억 정도가 선거 비용으로 썼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가 됐든 간에 이준석 개인도 수억 원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김문수, 이준석 표를 단순 합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을 이깁니다. 이게 이준석한테 최악이에요. 단일화 안 했어도 어차피 이게 아닌 겁니다. 선거에서 지면요, 무조건 범인 찾기를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책임론. 요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쇄신을 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데, 자, 이러면은 범인 찾기 딱 걸렸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너 때문에. 이준석 너 때문에 진 거야. 어떤 식으로 나오냐? 야, 진작에 단일화를 하고 같이 선거운동하고 했으면 이재명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논리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이러면 국힘 내부에서 이젠 이준석이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국힘에서 이준석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졌어. 네가 처음부터 단일화하고 같이 선거운동하고 했으면 이겼을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막을 수 있었는데 네가 계속 단일화 한다고 간만 보고 국힘 까기 바쁘고
물론 단일화 해도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이준석 지지하는 표가 김문수로 다 가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단순 합산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자, 이제 국힘으로 못 돌아갑니다. 선거 내내 국힘 까기 바빴죠. 뚜껑 열어보니까 지지율도 10%도 안 돼. 성접대랑 혐오 발언, 이미지도 나락을 갔어요. 국힘에서 이준석을 받아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은 개혁신당을 살리는 수밖에 없어. 근데 개혁신당에 누가 있어? 지금 터진 의혹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작은 정당에서 이 의혹을 커버 쳐줄 수 있냐? 지금 이준석을 실드 쳐줄 사람이 펜코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락의 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가 40%가 넘었고 이준석이 8%가 넘었어. 이걸로 열받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너무 아름다운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걸로 국민의힘과 이준석이 둘 다 작살이 난 거예요. 아싸리 더 망했으면, 김문수가 더 안 나왔으면 그럼 국힘은 정리가 됩니다. 김문수 몰아내고 책임론 이렇게 하고. 근데 김문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준석하고 합치니까 이재명 이기는 게 나오네. 이준석 너 때문이야. 이준석도 갈 곳이 없어졌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황금 비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고 김문수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갈 정도로 표를 받았고 이준석은 10%가 안 돼서 선거비 보전 1원도 못 받고 거기다가 김문수랑 합산하니까 이재명을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숫자까지 나와줬고 저쪽 애들은 최악의 결과. 우리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이번 대선은요. 투표율이 너무 높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찍들이 투표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엄이나 내란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도 후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투표율이 저번 대선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저는 너무 순진했어요. 이 찍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역대급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긴 겁니다. 이번 대선 결과로요. 저쪽의 풀 파워를 확인했어요. 역대급 투표율 다 나왔어. 근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것도 꽤 큰 차이로 이겼어요. 저쪽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도 우리가 이긴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거보다 아름다운 결과는 없죠. 자, 그리고 부울경 투자는 계속해야 됩니다. 40% 정도 먹었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희망적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 누구냐? 70대 이상입니다. 이분들 오늘도 주님 곁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주님 곁으로 가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남성 숫자가 너무 적어요. 네, 이준석 10%도 못 먹었잖아. 20대 여성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거든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60년대생부터 80년대생까지 우리 편이 훨씬 많아요. 게다가 60년, 70년대생이 숫자는 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생, 70년대생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선거에서는 우리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울경을 잘 공략하면요. 10년 정도 후에는 진짜 국힘을 TK 자민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을 다 싸잡아서 비난하면 안 돼요. 부울경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필요한 지역입니다. TK는 역시 TK는 버리는 게 답이다. 여기에 쓸 에너지를 부울경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TK의 딸이라고 나와서 하시는 분이 말이 의사가 수술하다가 답이 없으면 도려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본인이 TK의 딸이라고 하면서. 네, TK는 답이 없습니다. 30년 이상 우리가 모든 선거에서 이겨야겠어요. 저는. 그래야 나라가 정상으로 될 거다. 우리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죠.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 성공시켜야만 되겠죠. 자, 그리고 출구조사가 한 2% 정도가 틀렸습니다. 2% 정도 이재명 내려오고 김문수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준석도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됐어요. 이 얘기가 뭐냐? 이 찍들 중에요. 이 찍인 게 쪽팔린 사람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출구조사는 10만 샘플입니다. 10만 샘플인데 이렇게 오차가 난다? 이건 조사할 때 일찍이라고 거짓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오차 범위가 안 나오는 조사입니다. 출구조사가.
10만 샘플 하니까 돈도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방송 3사가 같이 합니다. MBC, SBS, KBS 셋이 같이 해요. 전국에 어마무시하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2번을 찍으면서 쪽팔려서 1번 찍었다고 뻥을 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쪽팔림을 아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지지하는 세력을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거 이거 진짜 자괴감 드는 일이거든요. 이들한테 이번 대선 결과는 엄청 괴로울 겁니다. 창피함을 아는 이찍들한테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 어떻게 손을 내미냐? 김상욱 좀 봐봐. 얼굴 좋아진 거 봐봐. 니들도 우리 쪽으로 오잖아? 편해진다니까. 마음이 편해져. 일로 와. 안 오면 말고 안 와도 이기는데 뭐. 자, 왜 이찍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훨씬 세다니까요. 우리가 숫자가 훨씬 많아요. 주류는 너그럽다니까. 우리가 주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겠다는 애를 뭐하러 말립니까? 와서 맛 좀 봐봐.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국민의힘은 더 확장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우리가 대세 주류 세력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찍들이 여러 가지로 공격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 자, 대응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웃어. 씩 웃어요. 열내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내란 세력들 이제 수사하면 국힘의원들 줄줄이 입건됩니다. 이제 추경호 나오고 뭐더 나오고 이제 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고 난리 칠 거고요. 그리고 보복 안 한다면서 보복한다고 언론에서 또 난리 칩니다. 그리고 이 찍들이 우리한테 막 열냅니다. 정치 보복 안 한다더니 이재명이 어쩌고 막 지랄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웃어줘.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끝이야. 열내고 대응하고 야 니들도 당해봐라 뭐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조롱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야 어때? 나 좀 보니까 어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웃어줘 그냥 씩 한번. 대꾸도 하지 마. 그럼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주류 세력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국민의힘은 이제 미래가 없다. 나라의 동쪽을 국힘이 다 먹었죠. 뭐 강원도는 국힘 조직이 워낙 강해요. 그렇다 치고 TK는 뭐 아시는 것처럼 TK니까. 근데 부울경에서 진 게 좀 아쉽죠. 부울경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더라.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표를 어떻게 모을까? 공약이 좋아서 정책을 잘해서 경제를 잘 살렸나?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찍지 어떻게 모으느냐? 오로지 혐오 전략으로 모은 겁니다. 혐오 전략. 국힘은 조직 선거를 한다고 하죠. 김상욱 의원이 하는 얘기였는데 얼마나 많은 명단을 모으는지가 선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대요. 많은 명단을 모았으면 그 다음부터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상대방 비방, 혐오 조장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잘하는 건 없지만 도저히 1번을 찍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얘네들의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오랫동안 구사했고 지금도 계속 이 전략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전략만 구사하는 정당에 미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2번을 찍고도 쪽팔려 하는 사람들이 2%나 됩니다. 이번 선거가 여기에 나온 숫자가요. 저놈들의 풀파워예요. 풀파워. 이거보다 더 잘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정당에 좋은 인물이 들어갈 리 있습니까? 자, 내가 정치를 하고 싶어요. 능력치도 좋아, 스펙도 좋아. 그런 사람들 이제 국힘으로 안 갑니다. 왜냐? 떨어질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민주당에는 새로운 좋은 인물들이 계속 수혈이 돼요. 국힘에는 쩌리들만 모이게 되는 겁니다. 미래가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국민의힘 젊은 정치인, 대표 정치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김용태, 김재섭, 장해찬 이게 국힘의 미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국힘의 미래니까 국민의힘은 미래가 아예 없어졌다. 이번 대선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요. 얘네는 계속 그 전략만 써요. 혐오 조장, 갈라치기.
상대방 비방 이런 것만 씁니다. 그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다른 전략을 쓰려고 해도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점점점 도태되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대선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 이제 납득이 좀 되시죠?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많은 표를 얻었고 부울경에서도 선방했고 대구에서도 나쁘지 않아. 그 정도면 잘했어. 전체적으로 저번 대선 대비 1%에서 2%씩 조금씩 표를 더 받았습니다. 이게 표심을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파악했으니까 다음 지선 때 세울 전략도 쉽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저쪽 지지자들은 계속 사라집니다. 주님 곁으로 계속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쪽 지지자들 숫자가 계속 줄어요. 우리가 잘만 하면 부울경 뺏어올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방에 안 돼요. 돼도 1%, 2%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이번 결과에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쉬워할 필요 없다.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아시겠죠?